자, 이번 동영상부터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고 이제 일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A, B 사이에 전이차를 구하려면 자, 여기에서 자, 이 저항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축전기를 지나는 동안에 몇 볼트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위에 전류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저항이 있는 경우 자, 저항에도 이 양쪽 여기와 여기 양쪽이 전체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 12V가 될 거고, 축전기도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비교하면 10V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1옴하고 2옴에는 흐르는 전류가 같습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자, V는 IR에서 자, 뭐예요?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뭐에 비례합니까? 그렇죠. 저항이 크게 비례하니까 12V를 자, 1대2의 비율로 가져가니까 여기는 4V가 걸리고 전압 강화가 뒤쪽에는 8V의 전이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Q는 자, 여기는 지금 뭐가 축전기가 직렬 연기됐으니까 Q가 같은 거죠. Q는 CV에서 자, V는 C분의 Q죠. Q가 같으니까 V는 뭐에? C분의 1에 반비례하니까 1대 2라면 전압은 2대 1로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에 얼마? 8V를 가져가게 되고 뒤에가 그렇습니다. 4V의 전이차가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차이만 구할 거죠. 근데 그러면 A하고 B 지점 중에 누가 더 전이가 높은 거냐? 자, 여기가 12V, 여기를 만약에 접지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12V일 거예요. 그죠? 12V. 그럼 여기도 12V죠. 그럼 얘는 12V에서 몇 볼트가? 4V가 낮아진 거죠. 그럼 여기는 전이가 8V일 겁니다. 그리고 얘는 자, 8V만큼 낮아졌으니까 여기는 전이가 4V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시 4V 낮아져서 여기는 0V가 될 거고 여기가 0V라고 되면 접지를 시켰죠. 그러면 자, 전이는 A가 B보다 4V만큼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V. 누가 더 높은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둘을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는 전이차가 있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A에서 B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8V, 4V로서 전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 등전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이차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흘러서 여기 걸리는 전압의 같게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게끔 재배치를 해주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위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과 직류 저항이 연결된 회로가 있다. 자, 이제 내부 저항하고 도선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저항하고 도선의 저항은 무시한다. 자, ABC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자, 얘와 얘가 연결이 됐어요. 자, 아까 앞에서는 관점이 뭐냐면 앞에서는 자, 얘가 없었어요. 금방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전이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선을 연결하게 되면 P와 Q점은 뭐가 되냐면 거의 등전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선에 저항이 없다 그랬죠.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든지 또는 이쪽에서 Q에서 P로 전류가 흐르더라도 원래는 전이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데 매우 작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자, 전이차 V는 I R인데, 자, 여기서 이 도선의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이 r이 0이니까 전류가 있어도 전이차는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이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PQ 사이의 전이차는 매우 작은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뭐로 간주한다고요? 그렇죠. 등전이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얘는 56V고 이 합성저항 구하면 병렬이죠. 자, 얘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하면 이쪽에 걸리는 여기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합성자 얘 둘의 병렬이니까 16분의 1 여기를 R1이라고 합시다. 그럼 R1분의 1이라는 거는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그러면 16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R1은 얼마가 됩니까? R1은 합성 전기 용량이 3분의 16이 되고 R2도 똑같은 방식 R2는 뭐가 돼요? 절반이 되니까 4가 될 겁니다. R2는 여기를 얘기해요. 얘는 3분의 16 얘는 4가 되죠. 그럼 몇 대 몇이냐? 자,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똑같이 뭐 어떤 전류가 흐를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니까 전류 같으니까 저항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이니까 얘 R1 대 R2가 계산해보면 16대 10이니까 4대 3이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7분의 4를 가져가니까 4, 32V를 가져가고요. 얘는 7분의 3을 가져가니까 24V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얼마 걸려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얼마 걸리냐면 32V가 걸리고 여기는 24V가 걸리니까 자 16옴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릅니까? 자 32V 걸렸으니까 얘와 얘 사이에 전이 32V니까 2A가 흐르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옴이면 4A가 흐르고 자 여기는 24V 걸렸죠. 그럼 여기는 3A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3A가 흐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접합점 법칙을 생각해보면 2A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3A가 흘러요. 그러면 어디서? 이쪽에서 1A가 온 거죠. 그래서 2A하고 1A가 합쳐져서 3A가 된 겁니다. 얘는 3A가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3A밖에 못 가죠. 그러면 1A가 일로 흘러준 거죠. 그래서 전류는 금방 구했죠. 각각 얼마 흐르는지는 1번 했습니다. 전류가 흐르죠. 어디에서 어디로? Q에서 P로 흐릅니다. 크기는 금방 한 것처럼 1A죠. PQ 사이의 전이차는 얼마인가? 저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V는 IR인데 이 R이 0이고 얘는 1A니까 전이차는 0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전이차 있어야 흐르는데 도선의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 둘 사이에 전류는 흐를 수 있지만 전이차는 0이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이제 1번 문제가 뭐냐면 자, 전압계가 연결됐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압계가 연결된 경우 전압계는 저항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압계는 저항이 매우 크다. 저항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전압계의 저항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계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전압계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끊어진 도선처럼 무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없는 것처럼 간주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없애줘도 무방한 거예요. 이렇게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계를 달아줬다는 얘기는 그냥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뭐를 얘기해주고 싶다? 전압을 그냥 얘기해주는 거랑 전압계를 연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선을 연결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의 전이차를 얘기해주는 거하고 전압계를 연결했더니 전압계에 몇 볼트 눈금이 나타났다는 거는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눈금이 자 0볼트더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압계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랑 똑같이 간주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여기 어떤 전류 I가 들어오면 여기는 I1이 흐를 거고 그 전류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흐르게 되겠죠. 또 얘는 300옴에
I2가 흐른다면 200옴에도 I2가 흐르겠죠. 그래서 I라는 것은 I1 더하기 I2일 거고 여기서 나올 때 I1하고 I2 더해져서 여기에는 I라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사이에 뭐 전압계 눈금값이 0V라는 얘기는 전압 강화가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I1 R 값하고 뭐하고 I2 R 값만 I2 300이죠. 지금은 I2에다가 300 곱한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 강화하고 여기 전압 강화 더한 게 전지의 전압 강화, 전지의 전압 E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도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같아야 되죠.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전압 강화가 이 둘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1에 100한 거하고 뭐가 I2에 200한 개 같죠. 그럼 이 식에서 위아래를 나눠봅니다. 그러면 100분의 R은 200분의 300이 되죠. 그러면 대각선 곱해보면 200R이 뭐가 됩니까? 200R이 3만이 돼서 안 그러면 비율이니까 그냥 이렇게 날려줘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날리면 R은 150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이 경우에는 150옴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휘트스톤 브릿지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중앙에 뭐가 없을 때 연결 안 되고 여기에 이 사이에 전이차가 없다면 이 사이에 전이차가 0이라면 대각선 곱한 것이 값들이 서로 같더라. 자, 휘트스톤 브릿지의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전압계 눈금이 10분의 2 볼트라 그랬어요. 10분의 2 볼트 이건 단위죠. 자, 그렇다면 근데 어디가 높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여기가 높을 수도 있고 여기가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여기 E라는 값이 여기에 전지의 전압이입니다. 자, 전압계 눈금. 자, 그러면 여기에 역시나 아무것도 전압계를 달아놨는데 여기에 전류가 I1이 흐르고 여기는 역시나 I1이 흐를 거예요. 자, 여기 전지에 어떤 값이 측정된다 하더라도 그 전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회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쪽에 뭐예요? 전류가 매우 조금 흘러요. 매우 조금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될 건데 그때 저항이 매우 크니까 이 사이에 뭐예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압계 연결된 경우는 그냥 전류는 다 전압계 쪽으로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의 안 간다. 회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역시나 I2고 I2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I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항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직렬로 연결된 거죠. 얘하고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저항이 R 플러스 100이고 그때 걸리는 전압이 전지의 전압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위쪽에도 E, 아래쪽에도 E만큼 걸려요. 그러면 이런 전류가 흐를 거고 I2는 500분의 2가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전위는 이 지점의 전위 여기는 그러면 여기를 2라고 두면 여기가 2니까 여기를 0으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2에서 이점에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의 전위는 E 마이너스 뭐가 되는 겁니까? I1 R이 되는 거니까 R 더하기 100에 E가 I1이고 여기다가 R만큼 곱한 값이고 B의 전위는 여기 E에서 I2 300 그러니까는 이 빼기 I2가 500분의 2 곱하기
300을 곱해준 값이죠. 자, 그러면 얘는 그죠? 그러면 둘 사이에 VA하고 VB의 차이를 보는 거죠. 차이를 봤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의 절대값이 10분의 2인 거죠.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를 빼면 5분의 3이 빼기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R 더하기 100의 R2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10분의 2가 되니까 5분의 2 빼기 R 더하기 100분의 R2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죠. 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는 다 날라가고, 그죠? 이걸 계산해 주면 값이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세요. R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랑 3분의 7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번의 답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전이차가 1V다. 근데 R이 얘 이제 값을 줬네요. 25. 그리고 E는 안 준 값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I1, I2는 I1은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25니까 125분의 2가 I1이고 I2는 아까와 똑같이 500분의 2가 I2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VA의 전위는 자, 여기를 접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 0V 여기는 전지를 지났으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전위는 E-I1 R인데 I1이 125분의 2고 R이 25니까 얘가 VA가 되고 V2는 자, E에서 I2의 첫 번째 정 300을 뺀 게 VB의 전이니까 E-I2가 500분의 2니까 500분의 302가 VB가 될 겁니다. 그러면 VA에서 VB를 뺐을 때 자, 전위가 일단 누가 더 높은지를 봐보면 얘는 5분의 1이죠. 5분의 1, 2.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E에서 더 작은 값을 뺀 게 더 높죠. 그럼 VA에서 VB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A에서 VB를 빼면 5분의 2가 되고 이게 얼마가 되냐면 1V라고 했죠. 따라서 E는 얼마가 되냐면 2.5V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여라. 전기 용량은 30 마이크로페럿이다. 자, 우리가 항상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 축전기에 전하들이 다 쌓이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본다 그랬죠. 그럼 축전기를 어떻게 볼 수 있다? 끊어진 도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축전기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축전기를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축전기를 일단 지워버리고 축전기가 없는 회로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축전기가 이제 전화가 다 찼으니까 그럼 A점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 요거를 하나의 어떤 회로로 볼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키로요프 법칙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전하는 여기에 I라는 어떤 전류가 흐른다 생각하면 4ohm에도 I가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I1이 흐른다고 생각할 거고 이쪽으로 I2가 흐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I1이 흐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간 놈이 이렇게 흘러서 갈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A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키로요프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리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A점부터 출발할 거예요. 자, A점을 출발하면, 자, 마이너스 3i,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6i2, 그 다음에 빼기, 이쪽으로 돌아갈 거니까 빼기 8 마이너스 4i가 얼마가 됩니까? 0이라는 계산이 하나 나옵니다. 이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어떻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크게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B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방식으로 쓴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B에서 시작하면 마이너스 6i2,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더하기 2i1,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넘어갈 때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4i1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i는 i가 와서 i1, i2로 가니까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런 식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i2가 자 2i1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10i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서 i가 0.4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4A 플러스 0.4A니까 처음에 문제 풀 때 정했던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BD 사이에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전이차를 구하는 거죠. 그럼 B에서의 전이를 VB라고 하면 VB 빼기 I2 6I2 이게 한 개 D에서의 전이차고, 그러면 VB의 전이에서 VD의 전이를 빼면 6I2인데 앞에서 자, 이 식을 보면 I2는 얼마예요? 0.2A니까 넣으면 1.2V가 나옵니다. 전이차는 1.2V. AE는 여기와 여기죠. 그러면 자, VB에서 VE 사이의 전이차, 그리고 VB와 VA의 전이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VB의 전이에서 자 4I1 한 개 뭐가 됩니까? E에서의 전이가 되고, VB에서 자 B로 갈 때는 전류의 방향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 12가 있네요. 1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3i가 VA가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럼 요거 해보면 4i1이 뭐냐면 i1이 0.4니까 얘가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1이네요. i1이면 i1은 어딨냐? i2와 같으니까 1.6 넣으면 되고, 1.6이 아니라 i2는 i1, i2 같은데 i2가 0.2였죠. 0.4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0.4가 아니라 0.2를 넣어야 되니까 얘가 i가 0.4니까 i2는 그 절반이 0.2가 되고 i1하고 같으니까 얘는 0.8이 되고 3i 이게 얼마 됩니까? 1.2가 되죠. 자, 그러면 빼주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면 V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0.8 더하기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VE 마이너스 VA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구하면 2를 빼면 10V가 되죠. 10V. 둘 사이의 전이차는 10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V.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구하여라. 자, 여기 아까 축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10V니까 Q는 CV에서 C가 얼마예요? 30 마이크로파라드니까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페럿 곱하기 10V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K가 여기 있죠. 여기를 어디로 연결? B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B로. 자, B로 연결했을 때 저항 R, 가변장 R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경우에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자, 접합점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저항의 R인 저항의 전류 I가 흐른다면 30ohm에도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60V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전류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저항이 있는 곳에 흐르는 전류가 중요해요. 키르호프를 돌릴 때 전지는 전류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키르호프 페어로 법칙 돌릴 때 고리의 방향, 경로 방향하고 이제 방향이 전지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지를 지나는 뭐 전류의 방향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을 보더라도 지금 가장 구하고자 하는 게 R이니까 R 주변으로 고리를 잡아서 한번 키르호프의 페어로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이렇게 하나 돌리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부분을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플러스 60 그죠? 쭉 플러스 60 쭉 와서 마이너스 IR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마이너스 I 하면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니까 등전이겠죠. 이렇게 등전이. 그럼 이게 0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위에는 자, 시계방향 돌린다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50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쭉 가서 쭉쭉쭉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니까 전위가 높아집니다. 저항을 지날 때 플러스 I 곱하기 30 이쪽도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할 때도 플러스 IR 한 개 이렇게 오면 0이죠. 됐습니까? IR은 위에서 IR은 이 식에서 IR은 60인 걸 알고 있고 그러면 IR을 여기다가 60을 넣게 되면 넘어가면 90 I는 3A가 됩니다. I에다 3A를 넣으면 R은 20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ohm. 그래서 얘는 20ohm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쭉 지우고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는 봤더니 어디로? A에 몇 암페어가 흘러요? A에 1암페어가 흐른다는 겁니다. A에 1암페어가 흐른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R에 I가 흐른다면 이쪽으로 1이 갔다면 이쪽으로는 얼마가? I-1만큼의 전류가 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볼 수가 있는데 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이 밑에서도 이렇게 돌리고 위에서도 이렇게 돌릴게요. 자, 밑에 거 돌려보면 60 마이너스 IR 이코르 0이 될 거고 자, 위에 또 돌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자, 이번에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시계 방향을 돌렸죠. 마이너스 150 더하기 I 마이너스 1에 30 그 다음에 더하기 IR이 얼마냐면 0이 됩니다. IR 대신에 또 60을 넣으면 마이너스 150 더하기 30I 마이너스 30에서 IR 대신에 플러스 6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30이 되니까 마이너스 120 I는 이게 0이라고 치면 I는 4를 넣으면 됩니다. 4를 넣게 되면 그죠? I는 4A가 되죠. 이때는 자, I는 4A 그러면 여기가 4A면
4A면 R은 저항이 몇 ohm이 됩니까? 15ohm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15ohm이 될 겁니다. 계산이 틀린 게 없죠. 넣어보면 여기 4를 넣으면 4 넣고 15 넣으면 60만큼 전압 강화 일어나고 여기서 90만큼 일어나고, 그죠? 자, 됐습니다. 스위치를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냐면 스위치를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밑에 Q로 연결할 겁니다. Q로 연결한다고 하면 자, 여기로 C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류계가 0을 가리켜요. 그럼 이거는 앞에서 했던 뭐하고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냐면 자, 150에다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 이 문제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얘가 30, 60, 60 이게 R인데 자, 여기에 어떻다고요? 전류계가 0입니다. 0이 되려면 자, 우리가 이건 무슨 문제가 됐어요? 휘트스톤 브릿지가 됐으니까 대각선을 곱한 것끼리 같아야 되죠. 앞에서 휘트스톤 브릿지 공부한 거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얘가 35ohm이 되겠죠. 60 곱하기 32, 60 곱하기 R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는 3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위에 3에서 R을 조금 크게 하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말하시오. 자, 잘 보면 R을 예를 들어 한 40 정도로 한번 넣어 볼까요? 40 정도로 넣으면 자, 여기 QP 사이에 흐르는 일단 여기에 뭐가 없다고? 이 사이에 일단 요 전류계가 없다고 한번 무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40, 30이고 60이면 이 둘 사이에 자, 얘가 각각 병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QS 사이에 이 두 장이 직렬로 연결된 두 장이 있고 또 위에 QS 사이에 60하고 60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면 이 사이의 전이차가 이 사이의 전이차보다 크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는 이 사이 전이차하고 이 사이 전이차가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V1 있고 여기가 V2가 있다면 자, 그리고 여기에 V3가 걸려 있다고 치면 얘 40이면 여기서 떨어지는 전이가 V1이 V2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전이가 얘보다 이 사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치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얘는 똑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똑같이 떨어지니까 75V씩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75만큼 낮은데 얘는 75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전이가 여기보다 낮겠죠. 따라서 연결하면 전류는 밑에서 위로 흐를 겁니다. 밑에서 위쪽으로 흐를 거예요. 왜? 전류 같은데 전압이 있을 때 전압이 딱 걸리면 직렬인 경우에는 V는 IR에서 I가 같으니까 R이 큰 곳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죠. 여기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는 전이차가. 그럼 이 차이가 더 크니까 더 많이 전이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쪽보다 얘는 절반 떨어지는데 위의 경우는 여기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전이가 더 낮겠죠.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뭐를 물어보냐면 뭐를 물어봤습니까? 자, 저항 R을 60에 맞춘대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얘를 60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자, 얘를 60으로 맞추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다소 익숙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 모양이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자, 얘가 60, 30, 60, 60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익숙했던 모양으로 바꾸면 얘 병렬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요렇게 이런 형태하고 똑같아요. 60, 60, 30, 60.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해서 얘를 합성저항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를 볼 수 있죠. 자, 얘는 합성저항을 구하고 또 합성저항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60, 60이니까 병렬 됐으니까 30이에요. 이 앞에는. 근데 이 둘은 3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은 R분의 1이 돼서 60분의 2 하면 얘가 R이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25옴이 돼요. 25옴이 되면 전압을 얼마만큼 가져가냐면 3대 2로 가져가니까 얘는 5분의 3을 가져가니까 90V가 걸리고 뒤쪽은 60V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각각 90, 여기도 90, 여기도 60, 60이 걸릴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60옴에 90V가 걸렸으니까 1.5 암페어가 흐르고 밑에도 1.5 암페어가 흐릅니다. 그럼 이 회로에는 이렇게 1.5씩 흐르니까 들어오는 건 3이 되겠죠. 그럼 30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면 60V 걸렸으니까 여기는 2암페어가 흐르고 여기는 1암페어가 흐르죠. 그럼 그림을 잘 보면 1.5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1이 갔다는 말은 이쪽으로 얼마가 빠졌다는 얘기죠? 0.5가 빠졌다는 얘기죠. 위에 부분은 1.5가 이렇게 오는데 밑에서 0.5가 오니까 합해져서 여기는 2A가 흐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흐르는 전류계 측정되는 값은 0.5A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30옴 했다가 35옴에서 60으로 늘려준 거라 볼 수 있죠. 60옴으로 둔다는 건.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저항 R과 30옴에서 발생하는 열량 B를 구하여라. 자, 저항 R가 30옴에서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 비교하자는 거죠. 열량 B는 전력을 비교하면 돼요. 그럼 R에서 전류는 1.5의 제곱 곱하기 60이고 P 30옴에서 발생하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0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B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회로가 어떤 상태일 때, 자, 정상 상태일 때라는 거는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요.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축전기는 끊어진 회로로 봐라. 그러면 얘는 어떤 회로로 보면 되냐면 이렇게 연결된 회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회로를 구해보면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전류가 얼마냐면 지금 보면 엡실론의 전압이 엡실론인데 얘가 전류 이 회로에 전류가 이렇게 I라고 하면 얘가 이쪽에도 I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I 이렇게 I가 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라는 것은 전체 R이 R1, R2, R3가 직렬 연결된 거 거기에 엡실론만큼의 전압이 가해진 거니까 이 정도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지점하고 자, 여기에 도선의 저항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저항을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이 다 등전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병렬로 연결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R1 사이의 전이차하고 C1 사이의 전이차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V1은 I, R1입니다. I는 금방 여기서 구한 값이고 R1은 여기에 전압이죠. 그럼 이 사이에 전압이 나옵니다. 전이차가. 그럼 여기에 그 전이차 V1을 똑같이 걸리죠. 그럼 두 번째도 여기는 V2는 IR2만큼 전이차가 나는데 밑에도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밑에는 위에 걸리는 전압과 같이 V2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자, 위에 총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위의 축전기 C1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C2 V2의 제곱이다. 여기서 V1이라는 것은 IR1이고 V2라는 것은 IR2인데 I는 금방 구한 요
합시다.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략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축전기가 연결된 경우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건 시간이 어느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축전기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들이 꽉 찼다는 얘기죠. 축전기 전하가 완전히 충전됐다, 완충된 경우를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전기에 전하가 완충이 되고 나면 이 축전기는 뭘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끊어진 도선이 끊어진 것처럼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걔는 일단 없는 걸로 먼저 일단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를 연결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얘 무시하면 10V를 어떤 저항 2옴과 3옴이 직렬로 연결된 그런 회로에 연결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전류는 2A가 되겠습니다. 2A. 그러면 자, 전류가 2A 흐른다는 말은 여기에 V는 IR하면 여기 저항 양단에 얼마? 4V, 3옴에는 6V가 걸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이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이쪽 뒤쪽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마이크로페럿 축전기 양단에도 4V가 걸리는 거고 3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에도 6V가 걸리는 거죠. 그럼 충전되는 전하량은 Q는 CV니까 자, 1마이크로페럿에는 얼마의 전하가 C가 1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V가 4죠. 4V. 그러면 4V라고 하면 얘는 4마이크로 쿨롱이 될 거고, 자, 3마이크로페럿인 축전기에는 얼마? 6V의 전압이 걸리니까 18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충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충분한 시간, 즉 축전기가 완전히 전하들이 꽉 찼을 때, 자신이 저장할 수 있는 전하를 다 채웠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처럼 회로를 이제 설치한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스위치를 연 상태라고 합니다. 연 상태. 스위치를 열었다는 말은 이 저항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저항은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회로로 보면 되냐면 이렇게 축전기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이런 형태의 회로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V라는 전압을 이 두 축전기가 나눠서 가질 건데, Q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두 축전기에는 전하량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Q면 이쪽에 마이너스 Q, 이쪽에 플러스 Q, 이쪽에 마이너스 Q. 그럼 Q가 같다면 Q는 CV니까 V는 C분의 Q. 근데 Q가 같으니까 V는 뭐에 비례해요? C분의 1에 비례한다. 즉 C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비가 2대 1이면 전압은 1대 2로 이제 걸리죠. 그러니까 V라는 전압을 1대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니까 첫 번째 이 C0인 축전기에는 3분의 1V라는 전압이 걸리고, 두 번째 C0의 축전기에는 3분의 2V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C0인 여기에 있는 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Ue는 자 2분의 1 곱하기 뭐예요? 전기 용량이 C0 그리고 걸리는 전압이 3분의 2V인데 CV 제곱이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얼마냐면 9분의 2 C0의 V 제곱의 양만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닫고 난 다음에 어떤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를 보겠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축전기에 전하가 다 찼다는 의미죠. 자, 축전기에 전하가 다 차고 나면 축전기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다고요? 끊어진 회로처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전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업 시간에 보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 즉 전압이라는 것은 V는 IR이라는 식에 의해서 전류 곱하기 저항값인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 저항의 양단의 전이차는 0이 되죠. 즉 그 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이차가 0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도 이 부분은 등전이니까 이 라인 상에 있는 금속은 등전이니까 여기는 등전이니까 뭐도 C0에 걸리는 전압도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전압은 어디 걸리는 걸까요? 이 C0에 걸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을 시켜보면 자, 여기에 전이차가 0이니까 이 뒤쪽에 여기에 걸리는 전이차는 0이라는 거죠. 그럼 자, 키로요프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걸리는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1으로 한번 해봅시다. V1 이렇게 왔어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V 플러스 V 쭉 가서 여기 걸리는 전압 V1이라고 하죠. 그랬죠? 마이너스 V1 그 다음에 패를 잡으면 여기는 아무런 전이차가 없네요. 여기까지 없네요. 그럼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 C0에 뭐예요? V1이 V니까 이 C0의 모든 전압이 다 걸리게 됩니다. 여기만 전압이 다 걸리게 되죠. 나머지는 그럼 여기 C0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는 거고 따라서 축전기에 전하도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0의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UE-라고 보고 2분의 1 전기용량이 앞에서는 C0였지만 이제 EC0죠. EC0 그리고 전압이 V만큼 걸리니까 V제곱 따라서 C0 V제곱이 UE-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UE-는 얘 몇 배입니까? 2분의 9배 4.5배가 되는 거죠. 2분의 9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이제 수업 시간에 보니까 처음 문제를 딱 봤을 때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사실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어디 있는 걸 가져왔는데 자,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표시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보면 이 회로가 복잡한 이유가 이런 점들 있죠. 이렇게 전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뉘는 이런 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나뉘게 되면 전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키로요프를 일단 쓰긴 쓸 거예요. 근데 키로요프에서 전류가 중요한 이유는 키로요프 법칙을 쓸 때 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류 값하고 어떤 저항을 흐르는 전류 값하고 이 저항 값을 알면 이 사이에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전위가 얼마만큼 낮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항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 회로 전체에서 저항을 지나지 않고 전지만으로 구성된 어떤 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전류 정보를 안 써도 되죠. 전이차를 구할 때
저항을 안 지나면 전류를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풀어봐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보고 풀으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점하고 사실 이 점도 다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도 그럼 전류가 아래쪽에 전류가 또 나뉘는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지점과 이 점, A점하고 B점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는 얘가 하나가 2옴이라면 2이면 A, B 사이에 합성 저항은 얼마냐면 5옴이 됩니다. 5옴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A, B는 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이 사이에 5옴짜리가 하나 연결된 그런 회로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 A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A점에서 한번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출발할 건데, 자, 저항이 있으면 거기 저항을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되니까 저항이 없는 길만 찾아서 B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길이 존재해야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항이 없죠. 지금 아직까지는 잘 찾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삥 돌아서 B까지 왔습니다. 이 사이에 저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A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쭉 출발해서 갑니다. 출발해서 쭉 가다가 전지를 만났어요. 5V짜리 전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전위가 5만큼 높아졌죠. 5V 플러스 5 다시 또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플러스 10 플러스 15 플러스 20 쭉 플러스 25 거꾸로다. 25에서 20 그 다음에 가서 25 20 쭉 하면 20에서 15 20 자, 그러면 B가 A보다 얼마만큼 전위가 높아요? 20만큼 높은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전위차는 20V입니다. 어디가 더 높다고? B가 높고 A가 낮으니까 전류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뉘어서 간 다음에 다시 합쳐지겠죠. 그러면 전류 방향은 윗방향이고요. 윗방향이고 I의 크기는 아까 여기 합성장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5ohm이었는데 그 사이 얼마? 20V에 전압을 걸어주는 거니까 I는 R분의 V 하면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킬로F에서 전류는 저항을 지나면서 전위가 얼마만큼 낮아지는지를 구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저항을 지나지 않는 길을 택하면 굳이 전류 정보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길을 한번 택해 본 겁니다. 이거는 뭐 바로 알기는 좀 힘든 거고 좀 풀어보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킬로요프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좀 재미삼아 해봤던 y 델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y 델타 유도 과정은 따로 동영상을 제공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 일단 결론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y 델타 어떤 식으로 쓰는지 옆에다 적어놓고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어떤 저항이 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R1, R2, R3더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랬어요? 여기 A, B, C점이면 얘를 이런 식으로 당겨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모양의 저항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를 저항 RA, 그 다음에 여기를 저항 RB, 여기를 저항 RC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가 A, B, C라면 A, B, C라면 여기 저항은 R1, R2, R3, 즉 R 토탈에다가 뭐 한 거예요? 자신 옆에 있는 R1, R2를 곱한 값이죠. R1, R2를 곱한 값이 되면 되고, 자, RB 여기 있는 저항이라는 거는 RT에다가
이 전체 세 개를 이 R1, R2, R3 즉 RT는 R1, R2, R3를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RB니까 자신의 옆에 있는 놈 얘랑 얘를 곱한 값이죠. R1, R3 그러면 여기는 RT분의 R2, R3겠죠. R2, R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모양이 여러분들 요거 뭐냐 y 델타로 쓸 수 있냐? 자, 이거를 형태를 조금 이 오른쪽에 있는 저항의 모양을 좀 바꿔보면 지금 240V가 있는데 자, 요렇게 13ohm이 있고요. 그죠? 이 모양을 자, 이 점은 등전이니까 아무 데나 옮길 수 있죠. 여기로 당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쭉 피면 되죠.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다 그리면 얘가 아마 이런 식으로 여기 점을 하나 찍을게요. A점, B점, C점, D점. 그럼 여기를 A점이라 보면 여기가 24로 쓰고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얘가 10 그리고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가 30 여기가 50인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B, C,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값을 보면 y 델타를 쓰기가 위를 여기를 y 델타 방법을 써도 되고 아래를 써도 됩니다. 저는 아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20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50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당겨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요런 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은 100이죠. 그럼 다 100분의 자,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즉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있는 걸 나타낼 수 있죠. 100분의 또는 얘도 100분의 얘도 100분의 자, 여기 있는 놈은 두 개 곱하니까 600이죠. 600 여기 있는 놈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얼마냐면 1000 그리고 여기는 이 두 개 곱하는 거니까 1500 그럼 얼마가 되냐면 얘는 6옴, 10옴, 15옴이죠. 그럼 이 저항을 어떻게 변하느냐 24, 10, 6, 10, 15 여기 13 있죠. 13에다가 240V를 걸어준 그런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직렬이니까 이쪽은 30 이쪽은 20 그죠? 이거 병렬 연결해 보면 3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은 R분의 1에서 얼마가 되냐면 해보면 50분의 600이 돼서 R이 얘는 12ohm이 될 겁니다. 즉, 요 전체가 얼마냐면 12ohm이에요. 그리고 13, 12, 15가 직렬이니까 다 더하면 40ohm이 되겠죠. 그러면 40ohm 이 전체 이 합성 저항이 40ohm이니까 40ohm에다가 240V를 걸어줬으니까 전류 I는 6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합성 저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합성 저항을 구하는 문제에서 자, 지금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에서 A, B 사이에 이제 전류가 A로 들어가서 자, B로 나오게끔 한다는 것은 A, B 사이에 전지를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어떤 V라는 전압을 걸어줬을 때 여기에 I가 흐르고 이쪽으로 I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저항을 달아가지고 그럼 똑같이 뭐예요? 이런 모양이 아닌 어떤 하나의 저항을 연결해서 어떤 하나의 특별한 저항을
IRQ 등가저항이라는데 이런 저항을 연결해서 똑같은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요 어떤 등가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뭔지를 알았죠? 그럼 자, 수업 시간에 뭐를 했냐면, 자, 대칭성을 조금 이용을 했는데, 자, 여기에 수업 시간에 한 것 중에 여기에 I1이 흐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모양 자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선, 이 선 있죠? 이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절반을 나눈 다음에 접었을 때 완전하게 대칭이 된다면 I1이 흐르면 이쪽도 I1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여기 그러면 I1 여기 I2라고 하겠습니다. I2 여기가 I3라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었을 때 대칭이니까 반대편에 똑같이 I3가 흘러야 되고 여기는 I2가 이렇게 I2가 들어와서 I3 빼고 I2에서 I3 뺀 놈이 이쪽으로 가니까 I2 마이너스 I3고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가겠죠. 여기도 I2 마이너스 I3가 흐르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I2 마이너스 I3 이쪽도 I2 마이너스 I3고 I3를 지점에서 만나서 I2 마이너스 I3 더하기 I3가 되면 여기는 아까 예상한 것과 같이 I2 여기와 같은 I2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얘는 F하고 H가 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등전이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원래 등전이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 도선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전류가 원래 도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등전이인 V는 IR인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등전이인 상태죠. 원래 지금 등전이기 때문에 현재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없앨 수 있는데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면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등전이가 아니다가 하면 여기 전류가 흘러서 등전이가 되는 경우 있죠. 이때는 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등전이라도 얘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등전인 것과 원래 등전이가 아니다가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이 전선에 의해서 등전이가 되는 경우는 구분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라는 거고, 자, 그럼 이 경우는 얘를 없애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없애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 저항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이 모양이 이제 모양을 잘 잡아야겠죠. 모양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없애고 자, 모양을 다시 잡으면 자, 여기가 이 사이의 저항이 얼마가 됩니까? A, B 사이의 저항이 그쵸? 스몰 R이 두 개죠. 2R 그죠? 여기가 A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B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여기도 얼마가 돼요?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이 직렬 연결된 거하고 똑같죠. 2R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있었죠. 아까. 여기도 있죠. 이거 표시 안 했는데 여기 두 개도 있어요. R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돼 있냐면 4R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얘와 얘를 먼저 병렬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2R분의 1 더하기 4R분의 1 분의 1이 합성저항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R이 되죠. 얘가 3분의 4R이고 이게 3분의 4R이니까 합성을 구하면 이제 이런 놈이 되는 거죠. 자, 3분의 4R. 그러면 두 개를 얘는 이렇게 직렬로 되어 거니까 3분의 4R에다가 2R을 곱하면 3분의 10R이 되는 거죠. 316 돼서. 그러면 3분의 10R하고 2R하고 병렬 연결을 하는 거죠. 2R분의 1 더하기 10R분의 3이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성저항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10R분의 5, 8이 돼서 4, 5, R분의 1이 되면 R을 정리하면 R은 4분의 5R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4분의 5R. 1번은 4분의 5R이에요. 자, 두 번째는 E로 들어가서 G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I, 그죠? 여기가 I가 될 거고, 그죠? 여기가 I, 그러면 여기도 I가 될 겁니다. 그럼 역시나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무시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I, 여기도 I1으로 할게요. I1으로 할게요. I1 똑같이 I1일 겁니다. 그죠? 대칭성에서 자, I1 그죠? 그러면 어디가 FOH가 등전이죠. 등전이. 그러면 얘는 E하고 G는 비교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와 G는 여기에 얼마가 있고요. 그쵸? 2R 위쪽으로 4R 밑에도 4R이죠. 그러면 얘와 얘 합성하면 절반 되니까 2R 되고 2R하고 또 병렬 합성하면 R이 되겠죠. 얘는 R이 됩니다. 계산해봐도 R이 돼요. 자, 두 번째까지 풀었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A로 들어가서 O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앞에서 풀었던 것들 같이 등전이선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A에서 자, O가 있습니다. 자, 그림이 이쁘게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E하고 F가 등전일 거죠.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전류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얘가 E F점이 될 거고 EF에서 O로 아이고 너무 멀다.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GH가 뭐냐면 바로 GH가 등전이가 되죠. 그럼 일단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얘가 G하고 H가 등전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H에서 C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C도 한번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GH에 여기는 C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빠진 게 뭐가 있죠? 이제 선을 하나씩 이제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에 해당하는 게 이 두 개죠. 자, 그 다음에 요 선에 해당하는 게 이 선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선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요 선에 해당하는 게 요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F에서 G로 가는 게 빠졌네요. F에서 G로 가는 게 빠졌으니까 F에서 G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F에서 G로 가는 거. 그럼 여기는 저항이 두 개 있는 거. 이 사이는 까만색으로 칠한 거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에서 H로 가는 거. E에서 H로 또 갈 수 있죠. E에서 H로 또 가니까 병렬인 놈을 또 하나 더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금방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줘도 되냐면
어떤 식으로 금방 두 개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해줘도 되죠. 자, 그리고 O가 여기고 A가 여기죠. 그러면 얘를 그림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그럼 얘도 고려가 됐고 얘도 고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모양을 더 다시 바꿔보면 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O,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뚱맞게, 자 여기가 O, 여기가 A, 이 지점이 이 지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바로 이렇게 가서 두 개 가는 거, 이 지점이 G겠죠. GH. 그럼 얘가 C점이 되는데 얘는 필요 없죠. 지금 지워버립니다. 너무 크게 지웠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의미가 없습니다. 땡 튀어나온 건. 자, 그럼 얘네들의 합성장을 구해볼 건데, 자 여기는 얘가 두 개 닿으면 병렬이죠. R 절반이니까 0.5R. 그 다음에 얘도 0.5R. 그 다음에 얘도 0.5R.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두 개는 각각 저항이 두 개짜리였어요. 2R, 2R이니까 자, 요 두 개 하면 얼마 나요? R이 나오고 직렬되니까 1.5R이죠. 그러면 얘는 얘랑 당하니까 1.5R. 그러니까는 0.5R이랑 1.5R, 0.5R이랑 1.5R 병렬한 거에다가 0.5R 더하면 됩니다. 자, 0.5R 분의 1 더하기 1.5R 분의 1은 1.5R 분의 4가 되죠. 그럼 뒤집으면 4분의 1.5R이 됩니다. 어디가? 여기가 4분의 1.5R. 요 뒤에 부분, 요 두 개 합한 게. 그럼 4분의 1.5R 더하기 0.5R이니까 2분의 1R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8분의 3R 더하기 뒤에 있는 놈은 8분의 4R이니까 직렬로 더하면 8분의 7R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8분의 7R 이렇게 되죠. 자, A로 들어가서 이제 C로 나오는 경우,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답이 계산해보면 2분의 3R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는 5번 전류가 F로 들어가서 이제 O로 나오는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답은 12분의 7R이 나올 겁니다. 다 등전이를 이용해서 해보면 됩니다. 꼭 이제 등전이 말고 kF를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kF를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kF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1번 문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알아야 되니까 1번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간다 그랬어요. I가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I가 들어와서 I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I가 들어와서 어떤 동등한 저항이 있다면 이 저항을 R로 줍시다. R. 그리고 여기에 I가 흘러서 여기 오는 거죠. AB. 그죠? 그럼 AB 사이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B 사이의 전이차 V는 I, R이 되겠죠. 그럼 이 전이차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뭐가 되고요? IR이 되고, 요즘에 이제 이거는 기억합니다. IR. 그다음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I1, 이쪽으로 또 I1이 흐르고, 이쪽으로는 I2가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I2, 그다음에 그럼 이쪽으로 I2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 I3가 흐르고, 여기에 I3가 흐르고, 여기는 I2,
마이너스 i3 여기도 i2 마이너스 i3 i2 마이너스 i3 i2 마이너스 i3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러면 이 V는 IR인데 얘는 뭐하고도 같아야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전압 강하고 같아야 되죠. 그러면 I1R 여기 전압 강하 스몰 r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F로 갈 때 I1R만큼 전압 강하 일어나고 F에서 B 갈 때 다시 또 I1R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럼 이런 식이 성립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I1을 I의 몇 배인지를 계산을 하면 요 식을 I에다가 무슨 R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I1을 I와 몇 I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식이 하나 지금 전류들을 구해놨죠. 먼저 킬로요프를 요렇게 이 AEOF에 대해서 하나 이제 해볼게요. 그럼 AEOF에서 해보면 자, A에서부터 출발하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2의 R 그죠? 여기 올 때 그 다음에 E에서 O 갈 때도 마이너스 I3R 그 다음에 E에서 O 갈 때는 없죠. 0. 그 다음에 O에서 F 갈 때 없고 F에서 A 갈 때는 전류 방향과 고리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 I1의 R이 0이 되죠.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I1이라는 것은 I2 더하기 I3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법칙에서 I가 들어와서 I1, I2는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식을 써놔야 되냐면 I는 I1 더하기 I2라는 것도 써놔야 되죠. 두 번째 고리를 또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리는 밑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린다고 치면 자, 여기서 E부터 시작할게요. 또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 에다가 여기서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니까 2R이 되겠죠. 2R. 그다음 H에서 O로 갈 때는 전압 강화 없고 O에서 E로 갈 때는 플러스 I3R이 돼서 얘가 0이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R은 날라가고 3I3가 2I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됐습니까?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I3가 3분의 2 I2인 걸 알았죠. 그럼 여기다가 이 식에다 넣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 I2가 되죠. 그럼 I1은 3분의 5 I2니까 I2는 5분의 3 I1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또 여기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는 5분의 8 I1이 되고 I1은 8분의 5I가 됐죠. 자, 이 식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V는 IR이라고 그랬죠. 여기 어떤 저항을 R이라고 보면 합성 저항을 R이라고 보면 전압 강화는 들어오는 전류 곱하기 여기 합성 저항 R을 곱한 만큼 AB 사이에 전이차가 일어날 거다. I가 들어와서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이에 I1R 두 번 떨어졌는데 요 식을 자, I1 대신 8분의 5I를 넣으면 자, 이게 이게 I1 곱하기 2R이죠. 근데 I1 대신에 뭐를 넣으면 8분의 5I를 넣으면 8분의 5I 곱하기 2R 하면 4분의 5 IR인데 I를 앞으로 빼면 4분의 5R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성 저항은 뭐가 됩니까? 4분의 5R 얘하고 같은 거죠. 이게 합성 저항인데 R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5 스몰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류회로 중에서 이렇게 등가저항 구하는 문제가 비교적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운 문제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첫 번째 문제 정도는 실제로 이렇게 기로위프를 돌려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